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디어 발상과 카피 표현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생활의 단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 발상법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실전에서 구체적인 라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덱스 말씀드렸죠. 어느 카피라이팅 강좌의 광고 문안입니다. 요즘 카피라이팅에 대한 수요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 광고를 봐서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까지 끌 수 있는 카피라이팅 스킬.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방법론만 알려주는 카피라이팅 강의에 또 쏘셨나요? 기억에 남는 카피를 쓴 카피라이터는 말합니다. 카피라이팅엔 정도가 없다. 오직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방법만 알려주고 쓰기는 나 몰라라 하는 커리큘럼에 속지 마세요. 써보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라이팅입니다. 물론 카피라이팅 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접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도전하고 성공해보고 실패해보고 해야 그것이 내공이 쌓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카피라이팅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시각적 상상력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을 이용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이다. 말씀드렸죠. 우유는 키스다. 기억나십니까? 세렌디피티, 뜻밖의 발견. 그런 것이죠. 뜻밖의 발견, 의도하지 않는 발견, 운 좋게 발견하는 것으로 완전히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렌디피티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과학연구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을 얻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커넥트입니다. We create the connected experience. 연결된 경험입니다. 연결된 경험. 제일기획의 슬로건인데 연결된 경험. 모두 연결시켜라. 무에서 유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연계순환 통합사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이런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살이와 연계순환 통합 시스템 사고다. 그죠? 다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타이페이의 퍼포먼 아트 센터인데 원래 지금 건물이 있고, 그죠? 구가 있고, 사각이 있고, 그죠? 굉장히 어떤 네덜란드 건축가가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그 건축인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발상 이런 것이다. 그죠? 왜 건물은 항상 네모 사각 기둥이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 옆에 원이 바퀴듯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잡겠느냐? 이런 발상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활성화할 때 자기가 한계를 그어서 선을 그으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결합시키고 연결시켜봐라.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꺼내면 다시 넣기 힘들어요. 어린이날에 아주 좋아요. 나는 안 봤는데 찰리할 때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가끔 나타나요.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과자를 흘리나 안 흘리나 보고 있어요. 아홉이 생각나요. 남북평화 생각나요. 산에는 있고 집에는 없어요. 이런 행동, 이런 특성, 이런 그 상황을 연출하는 그 어떤 물건이나 동물이나 어떤 그게 뭐냐는 이야기죠. 그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는 거죠.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 집 앞에도 있어요. 까치나 참새가 보험요리로 써요. 뭘까요? 생각나세요? 계속 앉아있으면 바보 같아요. 계속 서 있으면 앉으라고 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재촉해요. 손살에 지으며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요.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 안 될 때도 있어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물건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매일 똑같아요? 손에 막대기를 쥐고 가끔 눌러요. 주인공이 매일 똑같아요. 주인공이 매일 똑같아요. 우리 저녁 때 볼 수 있죠. 손에 막대기를 쥐고 가끔 똑똑똑 누르죠. 생각나시죠?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꺼내면 다시 듣기 힘들죠. 펼쳐지면 담기 힘들죠. 그죠? 남북평화. 9999잖아. 비둘기입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전동이 전기가 있고,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노래방. 노래 안 부르면 자꾸 노래 시키죠. 그죠? 일기예보 할 때, 일기예보 캐스터가 누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어린이 동심의 눈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말. 이것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어떤 말에서 1차 초벌 카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물들을 행동이나 그 내면의 심리 같은 것들을 항상 호기심 있게 봐라. 동심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낙하산을 광고할 때 낙하산이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낙하산을 광고할 때 어린이날이 아주 좋아요. 한번 꺼내면 다시 넣기 힘들어요. 이런 거 관련되는, 그지?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카피를 쓴다면은 굉장히 좋은 카피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벌입니다. 초벌. 초벌 카피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벌 카피.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위에서 빈정되고 A하고 하품이라고, 그죠? 평가절하 한다면 그 회의는 성숙한 회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초벌구이에서 나오는 카피들을 다 모으고 서로 상승해서 해주고 서로 편성한다는 것이죠. 해주고 더 대체해주고 스캔법을 활용해서 바꿔주고 역발성해준다면 야, 그거 말고 다르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심의 눈, 호기심의 천국의 눈으로 봤을 때 초벌 카피를 많이 써라. 이게 바로 다다 엑셀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다. SK 하이닉스 광고입니다. 첨단 기술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나오죠. 나무 잎사귀 이 광고가 지나갔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 소비자 머릿속에 남는 것은 바로 객관적 상관물 나무 잎새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반환경적인 그런 제품,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세정 액독소해야 되니까 반환경적인데 바로 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것을 쓰는 하나의 아이디어의 소재,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객관적 상관물 나무잎이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선박과, 그죠? 선박과 태극기와 항해를 해줘요. 항해. 보이죠? 바다에서 미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죠. 그래서 이 광고를 봤을 때, 사람 생각할 때, 배에서 의외적으로 배에서 국기가 있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의 광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단면. 카피라이터는 이런 생활의 단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나가지 말고 항상 꼼꼼하게 모든 생활상을 영상으로 담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 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르보시라고 하는 시험이 15초입니다. 15초 짧은 시험인데 그렇습니다. 카피를 먼저 읽어볼까요? 화장실 앞입니다. 야, 나와라. 못 나가. 안에는 남자친구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는 나한테 급하다. 그 왜 못 나간다고? 왜? 아직도 미끌거려. 아직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몸에 미끌거리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미끌거리는 남자를 위하여 피지, 채취, 미끌거림까지 싹 이 세상 개운함이 우르보스 스킨워시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죠. 생활의 단면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 그죠? 한 시츄에이션만 딱 끄집어 와서 그걸 광고하고 거기서 이 남녀가 이야기하는 대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카피를 올린 겁니다. 카피라이터 하기 쉽죠? 왜 쉬우냐? 다만 관찰, 파인드, 그죠? 채집, 요것만 잘한다면 카피라이터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알콘 CM입니다. 이 굵기로 말할까요? 말가에서 이제 미장원이죠.
미용실입니다. 네네네. 잘 안 보이니까 실내에서 그냥 평소 습관대로 이야기한 거죠. 어유부에 하면서 엉덩이 살짝 사전에 암시를 줍니다. 백내장 안과 안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3km 정도로 어유부에 시력노화 안과가 안 가겠어. 안 가겠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그래서 시선이 눈이 뿌일 때 시력이 노화가 왔을 때 알콘을 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남편입니다.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아, 굵기로 말까요? 아, 이게 바뀌었네요. 안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m 정도. 그렇게 해서 남녀의 요 앞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가 카피가 바뀌었습니다. 그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활의 단면, 이런 교체에 앞 카드 여자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의 단면, 에피소드. 그 다음에 언어유입니다. 하이모.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옷태, 완벽한 모태. 그래서 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모태. 머리의 태. 우리 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이모다. 그래서 유명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제가 볼 때는 생활 속의 한 단면이면서 특히 언어유희. 그죠? 언어유희, 펀이 우리가 광고에서 펀이라고 그러죠. 언어유희 기법을 써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반복 강조 라이팅입니다. 광고에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으로 전달할 메시지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과거에는 30초에서 5회, 6회, 5초에 2번 쓸 수 없었습니다. 6회를 한정시키는 그런 적도 과거의 독재 시대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 없고 반복 강조해야 될 메시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겠다. 그죠? 너무 많죠. 그죠? 이 소모로 들릴 정도로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어때라고 하는 브랜드, 여행할 때 여기 어때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송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 어때? 지난 여름 보니까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복 강조 라이팅. 올여름 혼자 어때? 여행할 때도 어때고, 혼자면 어때고, 둘이면 어때고, 셋이면 어때고, 그죠? 계속해서 어때와 관련되는 워딩을, 카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단조롭고 하니까 비주얼이 바로 액티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 마찬가지죠. 여행할 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그 다음에 키워드 반복 강조 라이팅입니다. 빠든빠든입니다. 빠르고 든든한. 해서 핸드 해상, 다이렉트 TVC 핸드 송으로 빠든 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 중요한 메시지, 소비자들은 절대 한 번 들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우리 GRP 개념이 있죠. 반복해서 누적시켜서 했을 때 소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카피라이터는 스스로 지겨워하거나 짜증낼 필요 없다. 계속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T 연결사항입니다. T. 스페셜티, 아이덴티티, 뷰티, 토탈리티, 퀄리티 해서 퀄리티, T에서 좀 차별화시키는 카피라이팅 기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퀄리티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LX 진 인테리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동호 반복, 연계사고입니다. 모든 인테리어 기준은 결국 많은 T가 있지만은 많은 T를 강조하지만은 경쟁성을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퀄리티다. 그래서 퀄리티를 아주 가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한전입니다. 정은식입니다.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렇게 정은식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한 단면일 수도 있을 만한 구체적인 주인공이 나와서 카피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더군다나 이는 30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카피 양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카피 양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빨리 걱정되거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 우유의 세균 심한 때 아이들은 또 엄청 물고 빨고 아이 빨래는 2배, 3배 신경 쓴다. 힘이 붙이다. 살균도 되고 잘 녹는다. 찌꺼기 걱정 없다.
삶은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의 특장점, 제품의 베네핏이죠. 이야말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정식으로 보여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카피라이팅 작법이다. 모델을 시킵니다. 이는 의인화죠. 청정원인데 정원화 해서 사람처럼 기업 브랜드, 기업이나 브랜드를 의인의 사람처럼 해서 정원화 부탁에 칭언하죠. 소프트하고. 지금 그야말로 광고 컨셉으로서 감성화 시켰다고 하는 거. 퍼서널리티, 그지? 송승길이라고 하는 퍼서널리티를 잘 활용한 그런 광고 카피, 브랜드의 의인화 기법.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스탬프 사례를 활용한 겁니다. 꼭. 김춘수 시인의 꽃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이로 꽃이 되었다. 그죠? 그게 나의 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치 되고 싶다. 이러한 포맷, 이러한 잘 알려져 있는, 잘 학습된 김춘수 시인의 유명시, 꽃을 이렇게 장정이라는 시인은 다르게 바꿔준 거죠. 단추를 눌러주었다. 그죠? 전파가 되었다. 그죠? 나이가 전파가 되고 싶다.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코믹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시를 써서, 화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들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패러디라든지 오마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장정일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존중의 표시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는 기법을 가지고 쓴 시인데 제가 볼 때는 광고로 보자는 거죠. 광고 카피라이팅의 할 때 발상법의 하나로서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문혜련 시인은 또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이렇게 썼네요. 전화를 다만 하나의 전화번호에 지나지 않았다. 배부름이 되고 싶었다. 버튼을 눌러다오. 전화번호가 되고 싶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썼는데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가 이런 기존에 많이 학습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영상이나 카피나 시인이나 소설,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면은 카피라이팅의 파워, 아이디어 발상력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버는 말을 거꾸로 했네요. 하이버의 새 걸그룹 르세라핌이 거꾸로 하면 I am fearless. 나는 공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꾸로 된 문장, 에너그램인데 에너그램으로 만드는 기법도 제가 볼 때는 광고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브랜드 네이밍할 때 카피라이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네이밍할 때도 이런 기법을 쓰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가? 좀 더 미움받을 있고 자기 카피라이터 스스로가 카피라이터 발상하는 스스로가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일까 아닐까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다다익선으로 많이 생산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연결시키고 뒤집고 대체하고 역발상해서 편성해서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 결합이 중요하다.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 A는 B, 은유법을 얘기했죠. 우유는 열정이다. 우유는 키스다 이야기했죠. 침대는 가구다 아니다고 했습니다. 스위치는 당신보다 더 큰 짐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는다고 스스로 한계,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강제결합입니다. I 플러스 U는 우리다. 그죠? I 플러스 U. 카피라이터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죠.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우리는 나아가게 힘. 사랑의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넓어져도 우리라는 단어에는 변하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I 플러스 U, 우리. 이게 굉장히 모델 이름을 이용한 그런 아주 좋은 광고가 아닌가. 결국 은유법이다. I 플러스 U, 우리.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같은 기법이죠. 같은 모델을 썼습니다. 강제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고에서 필요한 겁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결합시킵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결합시키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죠? 혹시 아이디어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 공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 과감하게 결합시키라. 우리는 아마도 생활 속의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마도 지구에서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된 사고, 연상된 사고, 그죠? 강제 결합시키는 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를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무한대 시리즈가 가능한 캠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발상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3.1운동 기념을 하고 하실 때 유관순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유관순을 소재로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신한은행과 공영송핑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이 아니고 2022년은 유관순은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유관순, 그래서 유관순 2입니다. 그죠?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우리 독립투사의 사진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접근 방식도 다르고 그야말로 광고 컨셉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표현과 카피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카피 라이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통 스타일, 왼쪽은 현대화되어 있는 새로운 해석되어 있는 그런 현대 2022년도의 유관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키스.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죠. 키스라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정직하고 우직하고 빨리 스마트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더 좋은 카피를 쓰려고 하는 욕구, 갈증, 그죠? 갈망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 다른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고 시대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남다른 거, 색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가지면은 카피라이트는 좋은 아이디어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아이디어 발상 원리, 발상법, 실제 적용. 그래서 오늘도 아이디어 발상과 연관돼서 카피라이트에 가야 될 중요한 역량입니다. 잘 경청해 주셨고 잘 숙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